네, 다음으로는 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 오늘도 기업 이슈들 좀 다양하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기업 어떤 기업일까요? 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가지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정말로 그 급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인과 만나는 게 아니고요. 이 대통령들, 국가 정상들과 만나고 있다는데요. 벌써 올해 들어서 5번째 국가 정상을 만났다고 합니다. 네, 기사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를 만나서 이 터키의 테슬라 공장을 지어달라고 좀 요청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올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각국의 정상들과 회동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튀르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났다는 소식인데요. 자,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9월은 유엔 총회 날입니다. 유엔 총회가 지금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곳을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국의 정상들이 지금 뉴욕을 찾아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을 방문한 국가 정상들이 여러 기업인들을 같이 만나면서 사업적인 부분, 국가와 협력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를 만나서 국가와 그리고 기업의 협력을 한번 논의해보자라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현재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대통령을 만났었고요.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핵심 산업이죠. 바로 테슬라의 이야기 그리고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유럽에다가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공장을 추가로 건립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건립하려는 계획 목표가 10개 이상 되고 있는 정도로 많은 국가들이 현재 유치전에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튀르키예에다가 이 공장을 지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와 더불어서 스페이스X와의 협력, 이러한 것들의 위성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튀르키예와 협력하자라는 등 전방위적으로 이 일론 머스크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튀르키예로 직접 초청을 해서요.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협력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자라는 초청까지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국가 정상을 만난 거 올해만 5번째입니다. 이 앞서서는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만났었죠. 인도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일론 머스크와 만나서 이번에도 기가팩토리 테슬라의 공장을 인도에 지어달라라는 요청을 했었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반값 전기차라는 목표가 있다 보니까 인도에서 공장을 짓고 이곳에서 반값 전기차를 만들자라는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라는 점도 재미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유럽 정상들도 일론 머스크를 올해 다 만났었는데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술에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와 협력을 하고 싶다라면서 만남이 아주 즐거웠고 생산적이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적이 있고, 프랑스의 대통령이죠.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2번이나 머스크를 만나서 프랑스에도 기가팩토리 생산 공장을 지어달라라는 구애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상, 바로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일론 머스크를 직접 만나서 기가팩토리 코리아, 기가팩토리에 한국 공장을 지어달라라는 협력을 요청을 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사업을 조금 더 같이 협업을 하면 좋겠다라면서 우주 개발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겠다라는 구애전을 펼쳤습니다. 정말로 일론 머스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들이 체감되는 일련의 사건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향후 추가적으로 어떤 국가 정상과 협력을 이어갈지 일론 머스크의 크기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의 공장 유치 또 협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각국의 이야기들 기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확인해 볼 텐데요. 두 번째 기사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미국 뉴욕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 바로 IPO 이야기입니다. 네. ARM이 상장에 성공을 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올해 하반기 가장 기대주 중에 하나입니다. 인스타카트의 공모가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네, 기사로 살펴보겠습니다. 인스타카트의 공모가가 $30로 책정이 됐고 6억 6천만 달러를 조달한다는 기사인데요. 자, 오늘 뉴욕 증시에서 인스타카트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는데요. 이 공모가는 보시는 것처럼 $30, 이 희망 공모가의 최고가로 책정이 됐는데요. 다만 기업 가치는 대폭 축소되면서 좀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식료품 배달 회사입니다. 인스타카트가요. 이제 공모를 절차를 마무리 짓고 실제 시장에 나올 준비를 거의 끝마쳤습니다. 기존에 공모가의 구간은 26에서 한 28달러 정도로 봤었는데요. ARM이 상장 이후에 주가가 잘 나아가면서 아예 공모가 자체를 올려버리자라는 결정 끝에 공모가 밴드를 바꾼 다음에 28에서 30달러라는 구간 중에서 최상단이죠. 30달러를 공모 가격으로 확정을 했다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자신감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충분히 공모가 이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공모를 통해서 6억 6천만 달러 정도를 모금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이 공모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보면 인스타카트의 기업 가치는 99억 달러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00억 달러에 살짝 못 미치는 가격인데 사실 이거 가격 자체가 낮은 것은 아닌데 과거의 몸값에 비하면 다소 초라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21년도에 마지막 투자를 받았었던 인스타카트는 당시 기업 가치의 평가를 390억 달러 정도를 받았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300억 달러가 줄어들어든 상황인데요. 4분의 1로 줄어든 인스타카트의 몸값 다소 아쉽긴 하지만 어려웠던 IPO 시장에서 인스타카트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IPO 시장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워크 임시적인 고용 형태를 통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워크의 대표 주자인 바로 인스타카트가 이번 IPO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후 추가적인 IPO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RM 같은 경우에야 워낙 몸값이 높았고요. 기대감이 매우 촉망받는 기업이었다 보니까 조금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인스타카트가 잘 된다면요. 그전에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해서 몸집을 키워가는 여러 혁신 테크 기업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스타카트는요. 이번 고객 공개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전체 주식의 8%에 해당하는 6억 6천만 달러를 조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 발행하는 주식 수는 2,200만 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기사로 인스타카트 관련 내용들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보시죠. 이번엔 어떤 기업 이야기일까요? 네, 이번에는 좀 경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브렉시트, 영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은요, EU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이후 영국 경제가 잘 나갈 것이다 라는 기대와 달리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이에 반대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키어 스티머가 영국의 브렉시트 협정을 수정할 수 있을까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키어 스타머는 영국의 제1야당 지도자인데요. 인터뷰에서 본인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를 한다면 이 브렉시트 협정을 수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브렉시트를 한 유럽 그리고 영국의 분위기는요, 썩 좋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영국 국민들은 이 브렉시트를 그만하자, 다시 EU로 복귀하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야당 총수입니다. 노동당의 당수인 키어 스타머가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2025년도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이 EU에서 탈퇴했던 브렉시트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영국에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개 국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유럽 전반의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럴 경우 영국을 대표하는 기업들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브렉시트와 관련된 발언들, 특히 정치인의 발언이지만 차기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메시지의 파급력이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은 EU에서 탈퇴한 이후로 계속해서 겹악재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파운드화는요, 그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졌고 수입 물가는 뛰어 올랐으며 기업의 비용들은 증가해버린 겁니다. 결국엔 여러 경제 상황들이 이 브렉시트를 통해서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독립적인 경제 규모를 통해서 더욱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과 달리 부정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가 역시 치솟고 있는데요. 영국에선 40년 만에 10%가 넘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나오면서 이 부분을 감당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고 있는 가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정치인이 메시지를 던질 정도로 영국인들의 마음은 많이 떠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브렉시트와 관련된 여론조사 기관 유거부의 조사에 따르면요, 영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EU 재가입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51%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그대로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은 32%에 그쳤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국민들의 염원이 다시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로 힘이 실리고 있는 만큼 차기 총선뿐만 아니라 영국 경제와 관련해서 이번 의사들이 어떻게 반영될지를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기사로는 영국의 EU를 탈퇴한 이후에 현재 영국의 상황, 그리고 EU 재가입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기사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미업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